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도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4명 발생했습니다. 철원에서는 김화읍에 거주하는 주민이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돼 철원 211번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이후 환자가 없었던 춘천에서도 11일 만에 무증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춘천 197번 환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한양대학교 병원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원주에서도 자가격리 중에 2명이 확진됐습니다. 춘천시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아동보호팀을 신설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 2명을 배치했습니다. 올 10월까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전까지는 춘천시와 강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조사 업무를 공동으로 맡습니다. 양구 해안면에서 나오는 흙탕물을 줄이기 위해 강원도와 원주지방환경청, 양구군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최근 협약을 맺고 양구 해안면 고랭지 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을 줄이기 위해 하천변 국유지에 나무와 식물 등을 심는 식생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흙탕물 발생 지역으로 꼽히는 양구 해안면 만대지구는 지금까지 535억 원이 투입돼 각종 시설을 설치했지만 최근에도 흙탕물이 나오면서 추가 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원도 등은 만대지구 지역의 불법 개간도 특별 단속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의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민교육감은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교육감이 지난해 김진태 국회의원 후보의 국제학교 공약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해 재판을 받고 있다며 당시 주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민교육감에 대해 1,0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한 상태라며 민교육감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가 행복한 농촌 건설을 위해 올해 70개 사업에 2,084억 원을 투입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는 농업어인 수당 대상자가 도내에 8만 9천여 명이라며 모두 6억 25억 1천여만 원이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과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 운영, 농촌 체험 휴양마을의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 이후 농촌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겠다며 농촌 관광 예약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도내 각 시군이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오는 3월 12일까지 받습니다. 신청 조건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이모작 재배 규모가 0.1헥타르 이상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수확이 가능해야 합니다. 경작 가능한 작물은 겉보리와 쌀보리, 맥주보리와 밀 등 식량과 사료 작물이며 헥타르당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398명에게 2억 2,6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첫 춘천시 의회 임시회가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1건, 건의안과 보고가 각각 1건씩 모두 13건의 안건이 논의됩니다. 주요 조례안은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과 농어촌 민박시설 관리 조례안,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등입니다. 건의안 1건은 강촌 창촌중학교 이전 건입니다. 강원도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동물과의 동행 캠페인에 나섭니다. 이번 캠페인은 설과 추석 명절 등 9개 테마별로 진행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문자 발송과 우편 발송 등 비대면 홍보 방식을 병행해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맹견 안전관리 강화와 동물학대 방지, 반려인의 책임감 있는 양육 등을 널리 홍보하며 동물학대와 같은 중대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에 엄중 대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